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역사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의 1960년대 청계천에 있던 수산가옥의 모습입니다. 불과 60년 전 서울이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충을 비롯한 많은 장내 기생충들이 거의 전 국민의 60~70%의 뱃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 시민들의 인식 또한 굉장히 발달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협회도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기생충 왕국에서 기생충 박멸 국가가 됨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기관이 바로 우리 협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26년간 대변 검사를 한 그 숫자가 3억 5,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를 몇 번 검사해 나올 수 있는 수치이죠. 아마 전 세계의 어떤 단일 기관도 이렇게 많은 대변 검사에 헌신과 노력을 한 기관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8,500만 명의 구충제 투약에도 저희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수행하였고, 아마 이러한 밑거름들이 굉장히 기생충 관리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협회가 신사업을 만들고 더 많은 검진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구충제 투약자 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300만, 수혜자 숫자는 54만 명인데, 사실 이 54만 명이라는 수치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외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을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들을 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82개의 장비, 기자재, 그리고 실험실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여 명의 각국의 보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서 국내 검진 시스템 혹은 기생충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전수를 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한국이 해왔던 일들, 그리고 협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에게는 역동적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가분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파견 지역에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임무들을 완수해오고, 그런 역동적이면서 아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일하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의료 NGO 사업 중에 기생충 관련 사업의 첫 번째 수혜국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우리 협회가 내딛게 되었었는데요. 이 사업은 NGO 사업으로 실시되었다가 이 사업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고 중국 정부의 재요청으로 무상 원조 지원 사업으로 더 확장되어서 진행되었던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14만 명이 되는 검사자들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38만 종의 구충제 약도 투약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충 관리를 위한 워크숍도 수차례 실시하였고, 그리고 기생충 관리를 위한 보건 교육을 위해 학교 시설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70여 명의 기생충 전문가를 파견하여서 이 사업들을 실시하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라오스 사업은 1995년에 WHO에서 주관하는 라오스 워크숍에서 그때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최종일 회장님께서 기생충 전문가로 참석을 했다가 그 라오스 보건국의 보수장에게 이런 지원 요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는 전국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데 있습니다.
총 3만 명에 가까운 대상자를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고 235만 정의 구충제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을 위한 입간판이나 포스터 그리고 이러한 그 티셔츠 같은 물자들을 배부하여서 기생충 예방 교육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비령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다라는 이런 정도 라오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또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골 사업의 경우에는 몽골 보건국에서 우리 협회 건강 증진 사업을 좀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여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4,786명의 대상자를 두고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학교의 많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인식도 조사도 실시하였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24,000개 보건교육 자료들을 또 지원하였고 그 캄보디아는 이전에 실시했던 라오스의 인접 국가였고 또 그때 당시 회충의 감염률이 70.1% 그리고 고충의 감염률이 86.4%에 이르는 기생충 왕국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350만 정의 구충제를 투약을 하여 이 기생충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신종 기생충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23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그리고 기생충을 치료함과 동시에 확보를 하였는데요. 메콩기라고 해서 메콩강 유역에서 발견한 이 에키노스토마도 신종으로 보고하는 학술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단 사업에서 가장 큰 하나의 성과는 아마도 이런 정수 시설을 그 수해 국가에 설치해 주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되어 있는 나일강을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이 사람들의 건강과 기생충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단 사업에서도 450만 명에게 구충제 투약을 하였고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서베이를 위해서 이런 차량들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생충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또 한국의 위상을 홍보하는 데 기여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단에서도 이렇게 전국 단위의 감염 실태 조사를 잘 실시를 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라지콘텔의 효과를 비교해보고 검증해보는 이러한 연구들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학생들 17,843명을 건강검진을 해주었고 이런 손 씻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도 실시하였고 학반의 대표가 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반으로 돌아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러한 보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코이카 측의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키노스토마 미야가와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도 이 연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지원에 고립이 되어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병과 질환들이 많았던 국가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간염을 앓고 있다고 하고 34만 명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고 6번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한 교육과정들을 이수하여서 각 병원과 보건소에서 기생충 검사하는 실무자로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보건국에 있는 간부님들도 한국으로 초청을 하여서 다양한 기생충 관리를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타이간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미얀마에 아주 적지만 그래도 유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환자로부터 이런 테니아 사지라타라는 충난을 찾아서 어떤 종의 충난이다라는 것을 동정하는 논문입니다. 10% 가까운 사람이 원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47.2%의 사람들이 요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도 미얀마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생충마다 그 구충제에 대한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기생충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투약에 대한 전략들을 잘 수립해야 된다.
특히나 미얀마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연구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홈의 섬은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홈의 섬의 주요층의 충남 감염률은 40.6%였습니다. 집단 투약과 보건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들을 통해서 9.9%로 현저하게 떨어뜨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2019년도에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하였을 때 두 곳,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여전히 이 아이들은 그 빅토리아 호수, 주요층이 있는 그 호수의 물을 떠다가 먹거나 그걸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자니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수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고, 여기 가시가 보이는 이 주요층 충난을 저희가 아주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제협력 사업이나 아니면 기생충 관리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영구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그 기간 동안 좀 덜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어떤 사업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